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오늘 판문점 선언의 전문을 관영 매체에 게재해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의 비핵화 목표에 고무됐다며 축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북미 회담 후보지는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일 등 주요국에 남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도 추진합니다. 회담을 마친 뒤 남북 정상내외는 만찬과 환송 행사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 선원 3명이 피랍 32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선원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지난 오늘 북한이 회담의 결과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대내외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 판문점 선언 전문을 6개 국어로 게재했습니다. 북남 순회회담, 조선반도, 삐라살포 등 용어만 북한식으로 고쳤을 뿐 남측이 공개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는 있는 그대로, 북한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북방 한계선은 인용부호를 달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으로 볼 때 판문점 선언을 대내외에 확인한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전략 노선의 수정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의 언급을 이행에 옮기겠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 핵 문제가 불거진 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19 공동성명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명기했고 14 남북 정상선언에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북한이 일반적인 의미의 비핵화만 약속하고 완전한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걸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향후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으로선 남측 정상과의 이 같은 합의를 발판으로 미국에게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진행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만남.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북한군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판문점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에 나오시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북한군 총책임자 2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까지 감추지 않고 보여줍니다. 두 정상이 서로를 끌어안고 문재인 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었습니다. 다정하게 산책하며 담소를 나눈 도보다리 대화 장면도 있는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만찬 담소에는 혈육의 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됐습니다. 만찬은 시종 혈육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최고 영도자께서라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화면의 중심이 김 위원장에게 치우치기도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는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북한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노동신문 역시 6면 중에 4면을 할애해 61장의 사진을 실어가며 정상회담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런 적극적 보도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피한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반기면서 특히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다면서 한층 더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트위터로 공식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축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명시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We're encouraged by President Moon and Kim Jong-un's expressed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트위터에는 한국 전쟁이 끝날 거라고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남북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을 적극 지지한 겁니다.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도 한층 더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don't think he's playing, and you know, it's never gone like this. It's never gone this far. I don't think it's ever had this enthusiasm for them wanting to make a deal, and hopefully we're going to have great success. 북미 회담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 속에도 북에 대한 압박은 풀지 않았습니다. Maximum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denuclearization occurs. 비핵화를 어떻게 이뤄낼지 북미 정상회담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을 발휘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청와대가 바로 후속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고 국회 동의 절차도 추진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청와대는 분주합니다. 어제 두 정상 간 합의로 비핵화 논의에 물꼬를 튼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나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착수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에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안이 추진됩니다. 판문점 선언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정당 주요 인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남북 간 셔틀 외교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주변 당사국들 간 만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른바 평화체제 로드맵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 구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입니다.
남북은 또 정상 간 직통 전화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셔틀 정상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자 또는 4자 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을 골머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담까지 다자간 펼쳐지는 정상 간 외교 행보를 통해 평화체제 로드맵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어떤 구도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만 격적으로 타결돼 본다면은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가 동시 숨가쁘게 돌아가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프로세스. 북한의 체제 보장을 둘러싼 협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정착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이제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부터 판문점 선언까지 박경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습니다. 실천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북한 초청,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수차례 이어졌고 지난해 9월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 원칙을 재천명했지만 급기야 북한은 지난해 11월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까지 발사했습니다. 또 북미 간 거친 설전이 오가며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쟁 위기설 속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남북관계는 위기와 평화를 넘나들며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경호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다양한 합의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그중에는 언제부터 한다라는 이행 시기가 정확히 명기된 항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효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015년 10월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는 8월 15일 광곡절을 계기로 3년 만에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또 군사 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장성급 군사회담은 5월 중에 열기로 시기를 명기했습니다. 반면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선 원칙적인 방향만 합의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남북 합의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협력 사안들은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행 시기까지 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제재 국면 하에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비핵화 문제나 여러 가지 이 평화 정착 문제가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교류협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합의된 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안들 역시 비핵화 문제를 다룰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어제 환영 만찬 뒤에 이어진 환송 행사에선 격이 없이 부쩍 가까워진 남과 북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송 공연이 끝나고도 오래도록 손을 맞잡은 두 정상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환송 행사의 이모저모를 정창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평화의 집 1층에 남북 정상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장 백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두 정상은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김정숙, 리설주 여사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본 공연. 국악과 오케스트라가 흡연하며 아리랑, 고양이 봄 등 우리 정서를 담은 노래가 연주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정상회담 당일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평화의 집 벽에 흐르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말없이 사진을 감상했습니다. 바로 이 환송 행사가 어제 하루 종일 생중계된 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시간입니다. 어느덧 김 위원장 내외와 수행단이 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번 정상회담 남측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북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악수를 나눴고 양측 예술인들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나요? 예. 다시 만납니다. 김 위원장 내외를 태운 차량이 떠나기 직전 두 정상 내외는 서로 곧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은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까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12시간의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은 시종 두 정상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만찬에서 주고받은 환영사와 답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두 정상의 마음이 잘 표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열린 그 길을 남북이 길동무처럼 함께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답사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감개무량이라는 말로 소회를 전합니다. 누가 남측 성원인지 누가 북측 성원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모습들이야말로 가슴이 멈춤없이 설레이는 것만 같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함께 미래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4월 27일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멎어있던 시계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합의 이행과 실천에도 두 정상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것입니다. 여느 만찬 환영사와 달리 남북관계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의미부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망라된 탓에 참석자들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정상회담 성공의 주역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 판문점 선언 직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남과 북의 이른바 키맨들에겐 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남북 두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공동선언.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감격에 겨운 듯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냅니다.
서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협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에도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어냈지만 화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협상의 최전선에서 애써왔기에 감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담 성공의 또 다른 주역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공식 대화 상대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늘만큼은 옛 친구 같습니다. 최휘 중앙위 부위원장도 스스럼 없이 다가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지면서 신뢰가 쌓인 겁니다. 지난 2월 9일 날 전화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옛날 같은데 추워서 담요 다 물에 덮고 있었는데. 회담 성사의 주역들에겐 뭉클하면서도 즐거운 12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만족스러운 합의 뒤 이어진 자리라 어제 만찬장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예정된 종료 시간을 훌쩍 넘기며 늦은 밤까지 이어진 만찬장에서 오간 친근하고 정겨운 이야기들 김영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분단 65년 첫 남북 정상 간 부부 상견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먼저 예를 갖춥니다. 이설주 여사에게 경어를 쓴 김 위원장. 눈웃음도 나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하루 동안의 교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찬장의 주요 화제는 북측에서 공수한 평양 냉면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봄의 서막을 연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억과 인연이 말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김영철입니다. 행사에서 악수하고 싶은데 손잡지 못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른바 햇볕 정책의 산 증인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면서는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어디가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옛 협상 상대를 반갑게 맞기도 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고향의 봄을 살짝 따라 부르다 들켜 수줍어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는 이 노래 고향의 봄은 분단 전에 발표돼 북에서도 널리 불리는 곡입니다. 만찬장에서 13살 제주 소년이 부른 이 노래를 남과 북이 함께 따라 부르며 우리는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빼곡한 일정이 촘촘했던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만찬에서도 다소 긴장한 표정입니다. 분위기를 바꾼 건 13살 제주 소년이 부른 동요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참가자들을 사로잡은 오연준 군이 고향의 봄을 부르자 만찬장은 이내 훈훈해졌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미소를 머금고 곡을 따라 불렀고 김정은 위원장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고향의 봄은 분단되기 전인 1927년에 발표돼 북에서도 널리 불리는 노래. 공연 일정에는 없었지만 큰 감동을 남기며 참석자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고향의 봄은 환송 행사에서도 한반도에 찾아온 하나의 봄을 상징하며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남과 북은 분단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민족임을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두 정상에 이어 남북의 퍼스트레이디도 사상 최초로 만났습니다. 전공 분야도 비슷한 만큼 앞으로 달라질 남북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벤츠 리무진을 타고 온 리설주 여사를 20여 분 먼저 도착한 김정숙 여사가 맞이했습니다.
등을 가볍게 감싼 채 행사장에 함께 들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미래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전공적 수사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문화예술 그런 데서 가야 되는 두 퍼스트레이디는 만찬장 앞에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만찬 전 공연을 감상한 뒤 눈을 맞추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귀옛말을 나누고 보폭을 맞춰 걷고 3시간의 만남을 뒤로하고 포옹으로 작별했습니다. 두 정상 옆자리에 서 있는 남북의 퍼스트레이디. 앞으로 변화할 남북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세정입니다. 어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교통망을 잇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동해선 철도가 복원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선 철도는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 북한 원산까지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강릉역에서 고성군 제진역까지 110km가 끊겨 있어서 이걸 다시 잇는 게 동해선 복원의 핵심입니다. 동해선을 연장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 철도망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육지를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물류 운송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바닷길로 30일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그 절반인 14일이면 됩니다. 운송거리도 12,000km가량 줄어듭니다. 2007년 복원됐지만 10여 년간 방치된 경의선도 마찬가지. 인천에서 남포로 컨테이너 1개를 나를 때 바닷길로는 $800가 들지만 철도로는 $200면 충분해 경의선이 정상 가동될 경우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럽과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의 교량 국가가 되면서 거둬들일 연간 운송 수입은 남한 $8천만, 북한이 $1억 추산됩니다. 주변 국가의 어떤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교통망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조만간 지난달 신설한 남북대륙사업처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남북철도 사업 과정에서 대북국제공조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불안한 일상을 보냈던 접경마을 주민들. 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마을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민통선 안에 있는 통일촌에 최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통일촌. 견성봉 이민수 할머니 두 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길을 나섭니다. 힘들더라고 막. 매일 반복된 일상이지만 오늘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금방 뭐 평화가 오는 거고 저 검문소는 남은 검문소가 없어지고 그냥 통과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 통일촌에 터전을 잡은 지 46년. 어제의 그 장면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책임을 져서 정말 그야말로 좋아져야지. 책임지겠지 뭐. 전 세계 눈이 그냥 이 일이 집중됐는데. 그래도 실감나는 건 이제는 멈춘 대남방송. 주민들에게 평화는 바로 고요함이었습니다. 대남방송도 많이 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시끄럽고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안 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 주인 할아버지는 토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 인연이 가까우니까 이 현장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오늘따라 유독 고향이 그리운 실향민 할머니. 놓치라고 있었는데 좁쌀로 소로 만드는 음식이 특별한데 그 할머니한테 안 배웠었어요. 정상회담이 접경마을 사람들에게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선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평화의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관광지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마을 노래 동아리의 유일한 어린이 회원 김강민 군. 2007년 10월 4일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바로 그날입니다. 수많은 날 중에 딱 그날 태어난 게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복덩이 강민 군과 함께 이웃들은 성큼 다가온 평화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 너 몇 살 때쯤에 통일됐으면 좋겠어? 제 마음은 지금 나이 통일했으면 좋겠지만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송찬용 씨. 날씨가 너무나 좋다 오늘.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판문점 선언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감개무량하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세월은 또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임진각은 지난 주말보다 2배 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평화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현실을 좀 보고 이런 평화의 모습들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진강 철교와 녹슨 기관차, 역사의 현장에서 정상회담의 의미를 대단의 상징의 싹이 움트길 희망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된 음식이 있죠. 바로 평양냉면인데요. 주말을 맞아 이 평양냉면을 즐기는 시민들로 냉면집들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씨까지 더 따뜻해진 주말, 평양냉면 집 앞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평양냉면이 유명하다. 그 말을 듣고 한번 먹어보려고 왔어요. 맑은 국물에 둘러싸인 면 위에 사뿐히 올려진 고명들. 어른아이 구분 없이 특유의 심심한 매력을 즐깁니다. 어제 정상회담이 입맛을 더 돋궜습니다. 어제 그냥 냉면처럼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소리를 기쁜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약속해서 주방은 더 바빠졌습니다. 길게 뽑아진 면을 씻어내고 잠시 쉴 틈조차 없습니다. 네, 한 2배 정도 바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양냉면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문량이 좀 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335 평양냉면을 즐기는 시민들. 어제의 감동을 쉽게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작은 소망 하나가 생겨납니다. 북한을 통일되기 전이라도 왕래할 수 있다면은 당장 달려가서 평양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시식하고 싶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가수 윤도현 씨도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정상회담의 감동과 함께 평양냉면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인근에서 해적에 납치됐던 우리 국민 3명이 피랍 32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가혹 행위는 없었고 선원들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에 피랍됐던 우리 국민 3명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모두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납치된 뒤 정확히 32일 만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이 현재 우리 측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랍 생활 도중 가혹 행위는 없었다며 일부 인원은 체중이 조금 줄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함된 직후에 현지 병원에서 의료검진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건강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랍됐던 우리 국민은 500톤급 참치잡이어사 기관사, 항해사 등 3명입니다. 납치 세력은 마린 711호를 납치해 가나 국적을 제외한 우리 국이 나이지리아로 달아났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며 납치 세력과 교섭에 나서는 한편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문무대왕함을 긴급히 사고해역으로 출동시켰습니다. 풀려난 선원들은 휴식을 취한 다음 문무대왕함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연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승객 VIP 서비스를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주요 인사들을 3단계로 나누어 VIP 서비스로 특별 관리해왔다는 건데요. 김희용 기자입니다.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SNS에 올라온 문건입니다.
주요 인사 코드란 이름의 이 문건은 이른바 VIP 승객들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상위인 A3에는 전현직 3부 요인과 주요 언론 매체 회장 사장단 등이, A2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고 A1에는 100대 기업 사장과 지방 유력 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A2의 경우는 탑승 실적 200만 마일 이상, 즉 미국을 100여 번 왕복한 우수회원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심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이 A2로 별도 명시돼 있고, 국토부 주요 실무자도 A1으로 다른 주요 부처 팀장급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VIP 서비스를 사실상 당국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네, 로비의 대상들이잖아. 현재 로비의 대상이기도 하고 플라이트를 해준다야 되니까.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빠른 수속을 돕고 기내 안내를 하는 등의 의전 서비스를 제공할 뿐 부당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소환합니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달 광고회의에서 대행사 팀장에게 폭언을 하며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다 분뇨 걱정도 없어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기대되는데요.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벌레 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주인공은 대표적인 식용곤충인 귀뚜라미.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음료 원료로 쓰이고 요리에도 사용됩니다. 해외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분을 비교를 해봐도 또 캐나다산 다음으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거를 인정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동의 보감에도 나와 있는 군뱅이. 과거엔 주로 약재로 쓰였지만 이제 분말을 내 요리에도 사용합니다. 약용으로 많이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식용 이쪽으로도 조금씩 나가고. 국내에 유통되는 식용곤충은 귀뚜라미와 군뱅이, 메뚜기 등 7가지나 됩니다. 곤충은 똑같은 양의 사료로 소보다 12배나 많은 단백질을 생산하고 분뇨 걱정도 없어 미래 식량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육 농가도 계속 늘어 2015년 700여 농가에서 2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양가도 높고 환경 오염이 적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고 소비를 해준다면 이 산업은 더 전망이 있을 거라고. 현재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곤충 산업은 2020년에는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북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4시간 가까이 비행하다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영화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접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이후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7일로 집계됐습니다. 종전 2일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환경부는 당장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는 어렵지만 저감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장에서 양측의 정상이 마주 앉은 배경에 대형 금강산 그림이 걸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를 직접 만나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구비구비 금강산의 웅장함이 그대로 옮겨진 대형 그림 앞에서 두 정상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신장식 작가의 2001년 작품입니다. 저는 그냥 로비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 회담장에 걸리는 줄은 몰랐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던 당시 작가는 10여 차례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이때마다 틈틈이 그린 스케치들이 모여 작품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붓펜으로 빠른 피력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금강산 그림이 수백 점. 하나같이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생명력, 희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이 한반도의 평화와 뭐랄까 미래의 어떤 축복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10년간 막힌 금강산 길. 작가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희망의 금강산을 가서 스케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